엄마, 며칠만 아이 좀 봐주세요. 정민이가 아침 일찍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 박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아들의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무슨 일이야? 출장이라도 가는 거야? 비슷한 거예요. 곧 돌아올게요. 6살 진우는 아빠의 바지춤을 붙잡고 늘어졌다. 아빠, 언제 와? 정민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귓속말을 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할머니 믿어라라는 말만큼은 선명히 들렸다. 그렇게 아들은 떠났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정민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는 갑자기 그만두고 나갔다는 말만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됐다. 아이만 떠넘기고 도망갔네.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어. 혹시 빚이라도 졌나? 순덕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정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오히려 더 책임감이 강했고 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이웃이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 아빠가 병원에서 아저씨랑 비밀 얘기했어. 진우가 블록을 쌓으며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무슨 비밀? 몰라. 근데 아빠가 무서워했어. 떨고 있었어. 순덕의 마음이 철렁했다. 정민이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이웃집 정씨가 채소를 들고 와서 말했다. 박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민이가 요즘 좀 이상했어요. 무서운 일에 얽힌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일이라니? 글쎄요. 며칠 전에 보니까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뛰어가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게.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젊은 여자 경찰관이 찾아왔다. 정민 씨 어머님이시죠? 실종 신고 관련해서 왔습니다. 김경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 회사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겪지 않으셨나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정민이는 늘 회사 일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추측을 했다. 사채업체한테 쫓기는 거 아냐? 아니면 해외로 도망친 거지.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순덕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다. 정말 아들이 자신과 진우를 버리고 떠난 걸까? 진우가 또 무심코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나한테 괜찮을 거다. 무서워도 할머니 믿어라 했어. 그 말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2달이 지나서야 김경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다. 아드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무슨? 정민 씨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불법 자금 세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그걸 발견하고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신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했어요.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어서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정민이는? 네, 영웅입니다. 그날 밤 순덕은 펑펑 울었다. 아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미웠고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정민이랑 연락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 직접은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정민이가 안부를 물어요. 진우는 잘 크고 있는지, 할머니는 건강하신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우리 정민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였다. 정민이의 손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멀리 있어야 해요. 매일 그리워하고 있어요. 진우에게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가 마당에서 놀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작은 나무 상자였다. 언제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상자 안에는
진우가 갖고 싶어 했던 로봇 장난감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진우야, 아빠야. 곧 웃을 날이 올 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 아빠가 다녀갔어? 순덕은 주변을 둘러봤다. 집 앞에는 익숙한 검은 코트가 걸려 있었고 대문 옆에는 따뜻한 빵이 든 봉지가 놓여 있었다. 정민이가 평소 즐겨 입던 코트였다. 아들은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가족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순덕은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진우야, 내 아빠는 영웅이야. 영웅? 응. 나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켜준 영웅이야.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멀리서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고마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정민이의 소식은 여전히 정씨를 통해서만 들려왔다. 가끔씩 작은 선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순덕은 이제 이해했다. 아들의 부재는 무책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함께함이었다. 진우는 건강하게 자라며 종종 하늘을 보고 아빠에게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그런 진우를 보며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키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봄날 진우가 그림을 그려 할머니에게 보였다. 하늘 위에 구름 사이로 웃고 있는 아빠 그림이었다. 할머니, 아빠가 웃고 있어. 그래, 아빠가 웃고 계시네. 순덕도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집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민이도 함께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에필로그. 1년 후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민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가족이 다시 만났을 때의 감동은 헤어짐의 아픔을 견뎌낸 만큼 더욱 깊고 진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진우는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빠, 할머니가 아빠는 영웅이라고 했어. 정민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떠나는 것이고 가장 큰 용기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이 가족은 이제 알고 있었다.